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25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27%, 코스닥 0.45%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중반에 또 하락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또 다시 상승을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을 좀 흔들었습니다. 해외 증시도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죠. 하지만 한국 증시라든지 니케이는 조금은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뭔가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다가 잘 버티고 다시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반등하지 못한 채로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 미국의 달러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 환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증시 가치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부터 좀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대형주 위주로 좀 나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크게 반등하지 못한 채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틀 연속 좀 바짝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폭에 대해서는 만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서서히 이제 코스피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이제 이틀 연속 좀 샀습니다. 하지만 판 양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매수를 하진 않았고요. 기관 투자자도 중간중간에 이제 매도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3일 연속 매수를 좀 하면서 또 1조 가까이 매수를 좀 했는데요. 이전에도 이제 매수를 좀 열심히 하다가 금방 또 나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계속 내렸다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오늘 둘 다 매도를 좀 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4천원 가까이 매수를 했다가 오늘 장초반부터 좀 매섭게 코스닥을 매도를 했는데요. 중간에 다시 매수를 좀 하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코스닥도 이미 내릴 만큼 좀 많이 내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이전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던 만큼 이렇게 반등을 좀 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시 전체가 좀 좋지 않을 때는 대형주 위주의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약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목 강세가 종목별로 좀 하나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도가 높아지고요. 아무래도 좀 갑자기 올라가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 주식 빼고 다 올라가네, 그러는 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은 천천히 템포를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물 지수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유럽 증시, 그 다음에 미국 증시 할 거 없이 모두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도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3%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1.2%까지 계속 떨어졌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반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를 다시 살리면서 다시 증가를 시작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고 WHO에서도 발표를 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물가라든지 이런 국제금리 지수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또 촉진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뭔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할게요. HMM 보겠습니다. 350원 상승해서 39,650원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서 좋은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의 가격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쌍바닥을 지키면서 반등을 해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파업 일정이 바로 진행이 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기회가 생기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지금 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좀 정신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21선이 서서히 이제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여기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 21선 추세를 위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121선 이탈을 했을 때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최후의 이제 지지선 이 쌍바닥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다행히 지켜주면서 추세를 그대로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1선 위로 뻗어나가서 21선 눌림목을 줬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21선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뭐 다시 내려가든지 이런 식으로 될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파업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 결정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위기이자 기회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이틀 연속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팔았다 샀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관 투자자가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특히 이제 연기금이 좀 샀으면 좋겠지만 연기금은 조금씩 이제 팔면서 뭐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 사모펀드라든지 뭐 투신이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지수가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HMM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은 그 공매도라든지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공매도 잔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차트는 뭐 매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매도 잔고가 오늘도 늘었을까요? 네, 오늘도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1600만 주에서 사실 잘 벗어나지 못하네요. 지금 7월 말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달째 지금 1600만 주대에서 계속 공매도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뭔가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지 공매도 세력도 좀 상환을 진행하면서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뭔가 크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이 공매도 상환이 좀 진행이 될 때까지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이제 공매도 잔고와 함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는 좀 상한이 진행이 되었고 오늘은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임이 없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5,690만 주로 여전히 이제 많은 양의 대차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가 같이 좀 감소를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면 사실 HMM이 뭔가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더라도 이런 잔고 자체를 좀 줄여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바짝 올라가도 언제든지 다시 내릴 수 있는 그런 양봉이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라든지 대차 잔고가 같이 감소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래는 이제 주가를 좀 내리면서 상한을 보통 진행을 하는데,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 공매도라든지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HMM 그 공매도 대차 잔고를 계속해서 주시를 하겠고요. 어제 이제 전일에는 이제 220만 주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추정에 대비해서 더 많이 매수해서 44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했고요. 9.56%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었네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좀 매수가 들어왔으면 하고요. 좀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틀 가지고는 완벽하게 매수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이르니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시작한 것이
네, HMM 회원 노조에서 단체 사직서 제출 보류를 보류로 이제 가닥을 잡았고요. 파업 속도 조절을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 대란이라든지 뭐 파업 후폭풍을 고려해서 이 24일 공통투쟁위원회 발족을 해서 6해상 노조 31일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HMM 회원 연합 노조가 조합원 단체 사직서 제출을 잠정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재훈 HMM 사장과 그 다음에 김진만 육상 노조위원장, 전정근 회원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는 전날 오후에 이렇게 HMM 본사에서 5시간에 걸친 막판 임금 협상을 진행을 했고요. 회사 사장을 이해해달라라는 그런 뜻을 노조의 측에 전달을 했지만 임금에 대한 새로운 제시안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아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진행되느냐 마느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파업이 진행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최대 실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HMM이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때도 이제 군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좀 감소를 하면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HMM 앞으로 추가적인 더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